72년 역사의 힘으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달려가는 경남의 힘. 글로벌 경남대학교가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토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위기에 빠진 경남의 제조업과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려면 금융권이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권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경상남도와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 확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장고 부품 등을 만드는 이 업체는 자동화를 도입하느라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대출 한도가 작아 중소기업 한계를 체감해야 했는데 이런 일은 중소기업엔 다반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이 잘 낼 때는 막 돈을 빌려주는데 좀 어렵다 하면 회수를 다 해가거든요. 그러니 이게 이제 어려울 때 더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유수열 씨는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가 높아서 별도 신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고요. 체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거고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같은 그런 부분을 이처럼 위기에 빠진 제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도내 19개 금융, 보증기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금융 자금도 소진하고 보증 한도 여력도 없는 제조업체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경남 경제 불황에서 이걸 좀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해주지 않으면 경제라고 하는 게 쉽게 전환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이에 금융기관에선 하반기 2조 5천억 원 지원과 스마트 공장 구축에도 대출 비용 할인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조 5천억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총 3조 8천억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도 연말까지 1조 3천억 원의 보증을 지원해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는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6천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2022년까지 1조 원대로 늘리기로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경남의 부동산 시장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넘쳐나는 미분양 물량과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이 빠지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767세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분양입니다. 7월 말 경남의 미분양 물량은 15,000여 세대. 창원이 6,860세대로 가장 많고 거제 1,723세대, 김해와 양산, 통영, 사천이 1,100세대를 넘겼습니다. 이들 6개 지역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 정부는 9.13 조치를 통해 미분양 관리 지역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9.13 종합 대책과는 사실 전혀 좀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지원책이 나와야 될 상황에서 지금 규제책이 나온다는 것은 지방 부동산을 너무 이렇게 좀 침체시키고 9.13 대책이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의 방점을 뒀고 지역 부동산 시장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탓입니다. 아파트 미분양도 문제지만 기존 주택 공실이 더 심각합니다. 거제 지역 원룸과 오피스텔 약 3만 호 가운데 절반가량이 빈집입니다. 조선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 붕괴에 직면한 통영시는 인구는 줄고 미분양은 늘고 있는데 대기 물량까지 쏟아지면 재앙 수준입니다. 미분양이 1,400세대, 앞으로 3,000세대 하면 한 5,000여 세대가 이제 앞으로 그 대기 물량을 합쳐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물량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는 활성화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재 주택거래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묶여져 있는 과도한 규제는 풀고 세제 혜택을 줘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지리산권역 영호남 7개 시군이 만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설립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영호남 화합과 공동 관광 마케팅 등의 활동이 나름대로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서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과 산청, 함양, 전남 구례와 곡성, 전북 남원과 장수 등 지리산과 인접한 7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리산 권역의 통합적인 관광 개발을 위해 지난 2008년 9월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 출범한 지 10년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지리산권 방문회해 추진과 관광 아카데미 운영 등 11개 공동사업에 678억 원, 각 시군의 자체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1,44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7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지리산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해하고 관광하고 기반을 넓히는 이런 일도 했고, 지난 10년 동안 지리산 광역관광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닦고 인접 시군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7개 시군에서 파견된 21명의 직원들이 2년씩 순환 근무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조합의 대표성도 부족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관광시설 설치에 집중하다 보니 공동관광 상품과 직원들의 교류 연수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미진했습니다. 전부 자리를 나눠 먹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일이. 중앙에나 제대로 된 사람을 계약직으로 데리고 와서 오히려 전문가를 하나 데리고 다니면 싶어요. 이에 따라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문화체육, 교통, 산업 등의 공동사업이 가능한 규약 개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내년에 각종 사업과 조합 운영에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7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예행 연습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내실을 다지고 알찬 성과를 낼 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주말 동안 파란 가을 하늘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흐린 가운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까지 조금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은 편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창원 21도, 함안은 19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26도, 밀양은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낮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합니다. 거창 18도, 진주는 19도를 보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거창 25도, 진주는 27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가 예상됩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8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어제 폐회식을 끝으로 보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91개 나라 4,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경기장 시설이나 안전관리, 숙박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0개를 따내며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주성 외성 발굴 현장에서 배수관로 작업으로 성곽 원형이 훼손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예정터에서 발굴된 외성 추정 규모는 길이 100m, 너비 6에서 7m, 최고 높이 3에서 4m로 이 가운데 최고 높이 성벽 인근에서 성벽 사이를 뚫어 콘크리트로 매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대는 1972년 구획 정리 사업이 이루어진 곳으로
배수관로를 비롯한 하수관거 공사 등으로 외성의 일부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발굴단은 추정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합 진수식이 오늘 대우조선 해양에서 열렸습니다. 길이 83.3m, 폭 9.6m에 달하는 국내 최초 중형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2014년 건조해 4년 만에 완성됐으며 잠수함 건조 비용만 1조 원에 달합니다. 이 잠수함은 함교에 6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춰 잠대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1,800톤급 잠수함을 넘어 국내 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2일부터 26일까지 행정부지사를 실장으로 하는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145명을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또 물가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